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파트 1. CEO 필요의 결단. 점점 다가오는 결단의 순간. 캐스니얼 브라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이력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캐스니얼 브라운은 아이언큐에서 7년 이상 근무를 했었고, 그 이후에 보시면 아이언큐에서 7년 정도 근무하다가 듀크대로 이동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교수로서 갔고요. 캐스니가 말하는 김정상과 크리스의 아이언큐에서의 역할을 좀 들어보면, 김정상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엔지니어에 가까웠고, 크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론가, 그러니까 원자 물리학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듀크대에서도 김정상 교수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상은 스핀 상태를 관련 측정하는 레이저 펄싱, 조약 및 분할인 양자 광학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장치 쪽의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 두 교수는 양자 컴퓨터 자체를 탄생시킨 주요 인물이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이 실제 맞고요. 양자 컴퓨터를 탄생시켰다고 해서 한 사람이 모든 걸 잘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것과 그 이후에 최적화를 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의 업력을 봤을 때 두 교수는 최적화보다는 생산 쪽에 가까운 시스템 엔지니어, 물리적 이론가였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래서 역할이 좀 다르다라는 거를 이 부분에서 좀 알 수 있습니다. 실제 IT 쪽에 경험이 있는 개발자분들이라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바로 대본에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하고 최적화하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요 갖고 있는 기술도 좀 다르고요. 양자 컴퓨터를 생산했다고 해서 최적화를 잘하느냐? 그런 거는 좀 아닐 수 있습니다. 좀 별개 얘기일 수 있고요. 완전히 별개까지는 아니지만 주 전공이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캐스니얼 브라운 2. 캐스니의 경우 아이언큐에서 7년간 업무를 하다가 듀크대로 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듀크 대학교 안에는 듀크 대학교에 듀크 양자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듀크대에서 양자 관련된 인력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고요. 여기서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대목은 뭐냐면, 김정상과 크리스 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아이언큐에서 듀크대로 이동하는 위와 같은 사례가 있었고, 아이언큐에 있다가 듀크대로 다시 이동하는 움직임은 그렇게 낯선 정황은 아닌 것 같다 라고 보여집니다. 트랜지션 이미지인데요.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아예 국립연자연구소가 오픈했었을 때 당시의 이미지입니다. 오픈했을 때를 축하하는 상황이고요. 시기는 약 2023년 9월경입니다. 학교에서도 양자센터가, 메릴랜드 대학에서 양자센터가 오픈되긴 했지만 듀크대에도 아까 얘기했던 DTC가 있습니다. 아이언큐의 돌파구 이정표는 알고리즘 큐비트 64 플러스. 이 얘기를 좀 풀어볼게요. 두 교수가 대학으로 돌아갔다. 아직 정상 CTO는 퇴사는 아니고 퇴사 예정이고요. 2003월 기준이고, 그렇다면 현재 아이언큐 인력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알고리즘 큐비트 64를 달성할 수 있는가? 알고리즘 64 플러스를 달성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아이언큐에게 남은 핵심적인 질문이 될 것입니다. AQ64와 AQ64 플러스의 각각 의미를 알아보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도전인지 먼저 파악해보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왜 초월드는 AQ64가 아닌 AQ64 플러스를 실질적인 이정표 분기점으로 보고 있는 것일까?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3년 4분기 실적 발표인데요. 전체적인 맥락은 뭐냐면, 여기서 밝히고 있는 아이언큐 분위기도 나오고 있는데, 초기에는 듀크대에서 넘어온 인력들이 많았기 때문에 학교 같은 분위기였다 그래요. 그런 분위기였다가 현재 상황은 전문적인 인력들로 많이 교체가 됐고 채워지면서 회사가 성숙해져 가고 있는 상태라고 밝히고 있고요. 이 얘기는 곧 회사 자체가 점점 연구 단계에서 상업화로 발전해 가고 있고 변하고 있다. 그럼에 따라서 인력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이 포인트가 중요하죠. 실적 발표에서 질문을 한 사람들이 또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추려보자면, 데이비드 윌리엄스가 질문한 내용 중에 김정상 CTO가 떠나는 것과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영향이 미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했는데, 피터 시폰이 답변하기 5년 전에 이 일을 시작할 때, 아이언큐에서 이 일을 시작할 때 크리스와 정상 그리고 저만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와 정상은 교수였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교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아이언큐는 메릴랜드 대학교하고 듀크 대학과 독점 계약을 통해서 대학에서 생성한 IP를 로열티 없이 회사로 가져오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생성한 양자 관련된 게 생성이 되면 아이언큐 쪽으로 넘어온다는 얘기고요. 그 대가로 0.5%에 약간 못 미치는 금액을 제공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거에 불안감을 조금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답변이 어느 정도 될 수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좀 더 계속 해보자면, 김정상 교수가 듀크대에서 안식년을 내기로 협의한 다음에 아이언큐로 와서 도와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해당 협의 기간이 끝나서 듀크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퇴사하는 이유를 말이죠. 또 크리스 같은 경우에는 멜로랜드 대학교에서 듀크대로 자리를 옮겼고 현재 듀크 퀀텀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고 그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가 아이언큐 회사에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일 또한 듀크에서 일하는 것 또한 회사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대학으로 돌아갔다고 할지라도 아이언큐에 도움이 되는 일을 이 두 교수는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길 우리는 두 교수와 경제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고 우리는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그들의 생각을 좀 얘기해준 대목이었는데요. 피터가 아이언큐에 들어오면서 사업을 하고 듀크대에서 안식년을 낸 이후에 김정상 교수가 기술 담당을 하면서 경영진을 고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현재에서는 전체 관리팀이 있는 단계까지 이르는 상태입니다. 이 말이 회사 규모가 커졌다는 걸 의미하고요. 크리스와 김정상은 듀크 센터에 돌아가서 센터를 운영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풀코스 일을 하게 되고 동시에 회사는 이제 완전한 경영진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 자체는 회사가 기술적 중심 회사에서 점점 상업화를 위한 회사의 체계로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회사가 성숙해졌고 또한 아이언큐는 여전히 김정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다고 해도 계속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이어나가게 될 것 같고요. 피트가 말하길 정상의 듀크대를 휴학하고 저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 큐비트 35의 경우 정상 CTO가 아니라 딘하고 나머지 팀원들의 고용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많이 없었다는 거죠. 알고리즘 큐비트 35를 달성한테. 그래서 내부 엔지니어 그룹 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책임 있는 사람들이고 실력이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딘이란 사람은 나중에 후반에 좀 다를 예정이고요. 김정상이 아이언큐에 참여한 그 수년 동안의 결과물이 엄청 컸기 때문에 이를 뭐 축소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는 않으나 하지만 현재 아이언큐 팀 또한 아주 훌륭한 팀을 갖추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증거로 알고리즘 큐비트 35를 달성한 거를 증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언큐 내부 인력들을 보면 경력들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많고요. 사실 그리고 박사학위 소지자나 고급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3분의 2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언큐 내부 인력의 개개인들의 스펙을 보게 되면 사실상 그 회사 이름만 아이언큐지 빅테크 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실력을 뭐 크게 의심할 건 없다고 보여지고요. 핵심 정리. 지금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완전한 경영진의 의미는 기술적으로 큰 것들은 일단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완성은 아니지만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들이 교수로 돌아가서 회사는 이제부터 영업을 하기 위한 매출을 내기 위한 그런 단계로 전환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회사 내부 인력 구성원의 변화가 생겼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아까 얘기했던 문구는 아이언큐 창업 당시 그들이 교수로서 실행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 목적 부분이 어느 정도 크게 작동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그 대목을 보면 아이언큐 창업 당시 그들이 교수로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 목적 부분이 어느 정도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달성했기에 원래 그들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로 추정해 볼 수 있고요. 두 교수는 각자 대학으로 돌아가는데 에도 양자센터가 있기 때문에 양자센터에서 연구를 계속할 예정이고 연구의 성과는 아이언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교수의 앞으로 일들도 아이언큐를 위한 양자 컴퓨터 연구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그렇긴 한데 좀 분리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좀 더 나은 기술이 그들이 연구하는 도중에 나온다면 아이언큐에 굉장히 이득이 될 것이고 이거를 그렇게 나쁘게만 볼 이유가 없는 게 뭐냐면 어차피 양자 컴퓨터를 물리적인 기계로 만드는 사람은 김정상 CTO인데 그들이 아이언큐 회사에서 그걸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언큐 회사 이전에 연구하던 교수의 느낌을 가지고 계속 개발하다가 그 논문을 발표하고 투자를 받는 쪽의 포지션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크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핵심 정리. 피터가 말하는 아이언큐는 이제 스스로 알고리즘 큐비트 35를 그들이 달성할 만큼 꽤 훌륭한 팀을 갖추게 되었고 김정상 CTO나 크리스가 다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아이언큐에는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터가 얘기하는 거는 그렇긴 한데 실제 그런지는 후반에 볼 예정입니다. 초월드 의견. 두 교수가 아이언큐에서 근무하지 않은 아쉬움은 있지만 두 교수 외에 아이언큐에 있다가 교수로 이동하는 정황도 한번 봤었고 이 두 교수가
대학교로 자리를 옮긴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연구하는 건 IonQ에 귀속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걸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IonQ에다가 대학 교수로 다시 듀크대로 가는 정황들 같은 걸 봤을 때 부자연스러운 일까지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되고 강연은 아니고요. 최민식 대사가 떠올라서 붙여봤어요. 내가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구독자 5명일 때 찍은 캡처인데 이거 보고서 감동의 샤우팅을 외쳤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5분.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를 한다는 것. 투자는 본질적으로 그 회사를 알아가고 그들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면 그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응원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투자는 주가나 타이밍이 아닌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